개를 포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 차량과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숨졌습니다. 네,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부터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전달해 드려야 돼서 도로 위에 이제 동물 잡으려고 출동하셨다가 세 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사건이네요. 좀 경위를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오전 9시 46분이었습니다. 예. 해당 지역에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개가 있다. 포획을 해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이제 소방관 등 3명이 출동을 했었는데 예. 당시 그 3분의 소방관과 그 소방관의 실습생 3분은 예. 소방차를 세워두고 그 소방차 앞에서 이제 개 포획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소방차 뒤에서 25톤 트럭이 소방차를 이제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예. 그 여파로 그 세워져 있던 소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3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순직한 소방관들의 사연이 있어서 좀 더 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소방관 3분 중에 2분은 현재 실습생이셨어요. 그래서 예. 이번 달에 실습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에 임용 예정이었는데 아이고. 이제 교육기간을 마무리하던 중에 실습을 나왔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참변을 당하신 3분의 소방관과 실습생은 다 여성분이셨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의 소방관은 현재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유.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변이 있고 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예. 추후에 어떠한 보상들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분의 소방관은 소방관이시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가능한데 예. 이제 문제는 2분의 실습생이신 거예요. 아직 임용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직책이 아니라서 이것을 소방관에 준해서 순직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네. 예. 앞서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이제 임용 예정자의 사망도 순직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일단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민원 해결 업무를 소방관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 네.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소방관의 본연의 업무가 화재 진압 업무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현재에는 화재 진압 업무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 업무도 소방관들의 하나의 큰 업무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민원 업무를 하다가 너무 예.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요. 예. 사실은 이것이 틀린 게 아닌 게 이 예.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분석을 먼저 보면 예. 지난해에 벌집 제거 같은 생활안전 관련 구조 건수가 전체 63%에 달한다고 맞네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생활안전 건수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자면 맹경과 같이 그 당시에 긴급한 건수. 예. 이러한 건수는 지금 그 중에서도 35%밖에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자면 뭐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을 보호해달라 아니면 문을 열어달라 이러한 비긴급 건수가 지금 현재 거의 65%에 달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생활안전 출동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 생활안전과 관련되어서 출동을 신고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네. 이 기준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생활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누고 예. 비긴급일 때에는 출동을 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 4월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참 전해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구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는 시행 예정인 말씀드린 생활안전 출동 기준이 있고요.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지자체별로 이제 이것과 유사한 지금 현재 시행과 관련된 기준들을 마련해 놨어요. 예.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유사한 기준이 있고요.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오늘 있었던 이 참변과 관련되어서는 신고의 내용이 맹견이 있다. 네. 맹견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누온다 하더라도 긴급한 건수이고요. 긴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동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운 예. 사건입니다. 네. 경찰이 이제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나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일단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경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음주라든지 졸음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원인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이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것이 법정형이고 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3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3분이 사망을 했고 이 이외에도 다른 경상을 입으신 피해자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 내에서도 좀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가 참 없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 앞두고 4월이 이제 시행이었으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부산에 이제 그 불이 났는데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이게 일반적인 패턴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이상한 점으로 꼽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일반 화재 패턴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이번 사건, 이 화재 사건이 예. 범죄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화재 사건인가 이런 데 좀 관심이 주목이 됐었는데 예. 그 당시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일반 화재 패턴과 다르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예. 먼저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일가족들이 다 거기에 사망하기 사실 어렵다. 하나라도 먼저 연기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한 사람이 예. 탈출을 해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탈출하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산 화재에서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통은 이렇게 뭔가 질식을 하거나 힘들 때에는 사람이 예.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발견됐던 시신이 너무 반듯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출동했었던 이러한 소방관들은 뭔가 일반 화재 패턴과 다르다라는 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부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기도와 폐에서 그음이 발견되고 연기 질식사의 형태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화재에서의 질식사의 부검의 소견이고 두 번째로는 사망의 시간을 추적해봤더니 예. 화재 발생 이후에 사망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발생 이전에 어떤 사망을 하고 그것을 덮고자 하는 범죄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범죄가 아니라면 이제 방화나 혹은 이제 동반 자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부검 결과로는 좀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코어나 기도에서의 그름이 있었고 네. 신체에서의 외상도 화상에 의한 것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하지만 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 화재 원인을 수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한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2차로 현장의 정밀 감식을 하겠다. 그래서 가서 CCTV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겠다. 그래서 현재로는 부검 결과로는 가능성은 낮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정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고 정밀 감식도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런데 이번 화재에 뭐 저번이랑 비슷한 사건인데 소방차 진입이 막혀가지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문제가 되네요. 네,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정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고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체가 크다 보니까 네. 골목같이 좁은 곳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한 면적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번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방차가 이제 마침 출동을 해봤더니 네. 그 주변에 불법된 주차된 차량들, 쓰레기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까이 진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소방차는 멈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에 있는 호수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방대원들이 15m짜리 호수 9개를 들고 뛰어가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압이 그만큼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손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건데요. 준공 당시에는 이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인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스프링클러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소방차 진입 또 이런 스프링클러 때문에 미설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법들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6층 이상이면 예전에는
11층이었거든요. 근데 네. 6층 이상으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또 50세대 이상이 있으면 뭐 스프링클러가 아니더라도 물 분무 같은 소화 설비는 반드시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제는 6월부터 새로 이제 되는 법이, 예전에는 주정차에 남의 차들이 서 있었으면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마음대로 치우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 새로 법이 바뀌면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임의로 이것을 이동하는. 근데 이동하면서 만약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손해는 배상해주지 않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 화재 진압에 어떠한 피해가 갈 수 없다. 이런 예. 것들을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 본인의 개인 재산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도 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재 내용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